최근 영주댐 준공을 가로막는 문제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준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한 군의군 대구광역시 편입이 3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의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선 8기 취임 1주년 기념식이 기초지자체별로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관광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영주댐 준공을 가로막는 문제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준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주시는 영주댐 주변을 지역 관광의 미래로 삼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영주댐은 지난 2016년 완공 이후 수몰 지역 문화재 이전과 비용 분담 갈등으로 아직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기관들이 문제 해결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영주시는 지난달 29일 영주댐 주변 관광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건익위 그리고 이제 수자공사와의 이제 정상적으로 협의가 돼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댐을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토론에 앞서 성보현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이 단양군의 성공적인 댐 관광지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영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서주환 경기대 교수가 댐 주변 개발이 지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짚었습니다. 지역의 인력 창출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어떤 산업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 10만인 영주도시가 지속 가능한데 어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기존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민들도 영주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영주댐 활성화하고 농민들하고 같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똥물이 내려오고 물이 혼탁한데 어떻게 저 댐 주변 관광 활성화가 가능한지. 영주의 특성에 적합하고 영주의 특성이 고려된 그러한 시설이 꼭 도입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주민과 연계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강구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영주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영주댐 준공과 동시에 주변 관광지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군의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이 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2020년 7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한 군의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3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대구광역시 군의군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군의군의 행정구역 변경은 1896년 경북도 편입 이후 12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대구시 전체 면적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군의군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첨단 산업단지, 에어시티 등을 조성해 대구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념식이 기초지자체별로 잇따라 열렸습니다. 청송군은 3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 주민과 공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군정 운영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안동시도 기념 행사를 열고 국가선단 후보지 선정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3일 경주시청 알촌홀에서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언론 간담회를 갖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지난 1년간 핵심 성과로 2025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수출 시장을 선점할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꼽았습니다. 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시티와 신형산강 프로젝트,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며 역사문화도시 기반 위에 미래원전, 자동차 중심의 새로운 경제지도 변화의 서막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단순 회의를 한다거나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전통, 경제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회의라며 국가 균형 발전과 에이펙의 포용적 성장 가치를 실현하는 경주가 개최해야 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 경주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1조 2천억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사업인데 이것이 경주에 유치가 돼서 경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경상북도 산하 출자 출연 기간 중 처음으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관광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을 시작합니다. 우선 경북문화재단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을 통합해 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관광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관광공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통합 초기 직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후 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 중복 분야는 과감히 폐지하고 신규 사업 분야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7월에) 문턱을 넘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았는데요. 온열 질환자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하루 만에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와 올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의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5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실외 작업장 그리고 논밭에서 일할 때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이 예보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서늘한 곳으로 바로 이동시켜서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등 빠른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잠시 꺾일 전망인데요. 화요일부터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수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해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마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폭염까지 시설물과 안전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대구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고요. 전국 유일 공설 도축장이 도시철도 차량기지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한 경산시의원이 회의장에서 끌려나가게 된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시정평가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56.8%가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9.3%이고 잘하는 편이다는 47.5%로 확인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했는데 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신공항 경제권 구축 정책은 응답자의 69.3%가 긍정평가했고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은 71.2%,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은 69.6%, 파워풀 페스티벌을 포함한 문화 정책은 71.8%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공설 도축장을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대구시가 폐쇄를 결정한 전국 유일의 공설 도축장 부지에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기자 설명회를 갖고 올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애초 대구시는 차량기지를 복무 IC에서 불로동 농경지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로 도축장 부지를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이하인 총사업비 증가율 10%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근 시소유 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도축장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끝으로 경북 경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발언을 하다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알려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던 중 사무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당시 경산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읽다가 끌려나갔는데요. 해당 결의문은 국민의힘의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이 의원 시절이던 당시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전에 관련 자료를 회의장에 띄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장이 불허했고 현장에서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결의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의원이 결의문을 읽자 박 의장은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 의원이 읽기를 멈추지 않자 사무직원들에게 퇴장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회 손익원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지난 2020년 736명에서 지난해 1252명으로 70%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등에서 증가폭이 높았고 초중고 학년별로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18곳에 3억 9,500만 원을 지원해 학교 보건실 환경을 개선합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 관리나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 학교 보건실 역할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실 노후 정도와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해 보건 업무와 처치 공간, 상담실 등 보건실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기구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7월과 8월 2달 동안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56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9%를 차지하지만 사망사고는 6건으로 전체의 22.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가 지난해의 2.5배 수준인 3,900여 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은 주요 교차로나 상습 위반 장소에서 캠코더 단속을 병행하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무등록, 불법 구조 변경,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과 2인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봉화군 거점 소독시설과 양돈농장 등으로
합동점검반은 방역대책 추진 상황과 소독 유효성 평가 등 소독 실태 전반을 점검합니다.